안녕하세요. 파상관제인 홍현필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면책불허가 사유 세 번째 시간입니다. 도움이 되신다면 좋아요와 구독 좀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시간으로 파산재단의 부담을 허위로 증가시키는 행위 법 제650조 제2호 사기파산죄에 해당하는 전형적인 사안입니다. 가장 이해하기 쉬운 게 일반인들 입장에서 많이 일어나는 일입니다. 채무자가 제3자와 허위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한 후 제3자로 하여금 경매 절차에서 소액 임차인으로 배당을 요구하게 하는 행위가 여기에 해당할 것임. 이거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채무자가 제3자에게 돈을 이제 그 제3자가 채권자예요. 근데 돈을 갚을 수가 없으니까 합법적으로 그 제3자한테 너 우리 집에 들어와 살라. 그래서 임대차 계약서 쓰고 주민등록도 옮겨놓고 소액 임차 보증금만큼 딱 해서 이제 계약을 체결합니다. 그럼 나중에 그 임차인은 소액 임차인 최우선 면제권에 기해서 서울 같으면 3,700만원, 지방별로 좀 차이가 있습니다. 3,700에서 1,700까지 3,700, 3,400, 2,000, 1,700 받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있고, 두 번째는 채무자가 브로커를 통해서 자기가 이사비라도 좀 건질려고, 이사비가 아니라 사실 뭐 예를 들어서 한 2천 정도다. 2천에서 3천 정도 설정하고 절반 띄기입니다. 절반은 자기가 1,500 갖고 1,500은 그 30%인가요? 브로커를 줍니다. 그 브로커는 이제 그 임차인을 구해서 그 사람을 입주시키고 이제 주민등록도 하고 계약서도 쓰고 확정일자도 쓰고, 그 사람은 이제 아마 몇백 거기서 가져가고 이제 실제 거기서 몇 달 거주하는, 힘드니까 거주하는 대가로 몇백 받고 그런 식으로 나눠 먹는 겁니다. 그걸 실제로 영업하고 다니는 친구들도 있죠. 이렇게 컨설팅 해줘서 변호사나 법무사 사무실에 방문합니다. 경매 들어간 사람이 이제 지푸라기도 잡은 심정이기 때문에 쉽게 응하는 경우가 있고, 이걸 파산해서 조사를 해보면 이제 사라진 줄 알았는데 최근에도 한 건 발견했습니다. 인천인데요. 그래서 제가 이거 그냥 다 포기하라고, 그래서 퇴거하고 그 소액 임차 보증금 청구하지 않기로 진술서를 받아놨습니다. 아예 그분도 그 채권자한테 신세를 졌으니까 그 사람한테 2천이라도 주려고 그렇게 한 것 같아요. 지방이지만 인천인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아주 많이 일어나고 비일비재하다. 이게 뭡니까? 파산재단의 부담을 허위로 증가시키는 거죠. 파산재단이 결국 그 채권자한테 돈을 줘야 되죠. 그 허위에 의해서 부담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전형적으로 이해하기 쉽게 요겁니다. 임의경매 신청 직전 가장 임차인을 작출하여 소액 임차인으로 배당을 요구하게 한 사안. 이건 뭐 워낙 많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 이제 배당 이의소를 할 수도 있고요. 다른 채권자들이 관제인도 이제 배당 이의 소송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먼저 배당 배제 요구를 하고 받아들이지 않으면 배당 이의소를 관제인이 해야 됩니다. 사망. 신용거래 구입 상품의 불이익 처분 651조 제1호. 이게 법 규정이 변화되었다고 합니다. 구파산법 2005년까지 2006년 4월까지 2006년 3월까지 3월 31일까지 시행된 구파산법을 보시면, 파산의 선고를 지연시킬 목적으로 현저하게 불이익한 조건으로 채무를 부담하거나 신용거래로 인하여 상품을 구입하여 현저히 불이익한 조건으로 이를 처분하는 행위. 현행법 규정은 이 내용 중 현저하게 불이익한 조건으로 채무를 부담하는 행위 부분을 삭제했습니다. 그래서 현행법에서 속칭 카드깡 있죠. 카드깡 행위에 대해 어느 법 규정을 적용할지가 이제 문제됩니다. 구파산법 하에서는 사채업자로부터 고유리 금원을 차용하거나 신용카드 불법 할인업자로부터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물건을 구입한 것처럼 허위전표를 작성하고 고유리 선의자를 공제한 나머지를 대출받는 형식의 신용카드 불법 할인 행위, 속칭 카드깡이 주로 이 규정으로 이제 의율되었습니다.
내 현행법에서는 법문헌의 수정에 따라 이 행위들을 이 규정으로 규율하기가 어려운 바, 이 행위들에 대해서는 뒤에서 보는 파산 원인 사실을 속이거나 감추고 한 신용거래를 적용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거는 범죄는 아닙니다. 처벌은 안 받습니다. 이 경우 기간상 제한, 파산 선고 전 1년 이내, 행위 태양상의 제한, 파산 원인 사실을 속이거나 감추고 추가되면 이제 주의해야 됩니다. 이 뒤에 그 네 가지 제한이 있습니다. 현행법 하에서는 실제로 물품 거래가 수반되는 경우에만 이 규정을 적용하는 듯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카드깡은 여기에 해당되는 거고요. 물품 거래가 수반되는 경우가 뭡니까? 실제 물건을 사요. 예를 들어서 카드로 침대를 한 300만원 삽니다. 300만원 산 다음에 그거를 200만원에 패대기 치죠. 팔아갖고 200만원 현금화합니다. 카드깡은 아니죠. 정상적으로 카드로 구입한 겁니다. 근데 불이익한 조건으로 처분해버려서 현금화하는 겁니다. 좀 차이가 나죠. 그래서 그런 경우를 이제 처벌하는 겁니다. 나오죠.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마트에서 상품을 구입한 뒤 곧바로 매각하는 방법으로 2억 9천여만원 상당의 금원을 마련하고 백화점 등에서 상품권을 구입한 후 할인하여 매각하는 방법으로 7,950만원 상당의 금원을 마련하여 다른 채무의 변제나 대출금 이자를 납부하는 데 사용한 사안에 대하여 이 규정을 적용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어떤 물품을 패대기 치는 거죠. 물품으로 깡을 하는 겁니다. 사실상. 그래서 현금화하는 겁니다. 상품권 같은 것도 이제 이용하는 거죠. 상품권 같은 경우도 뭐 몇십 프로 할인하면 현금으로 해주는 업자들도 많죠. 다 했네요, 벌써. 자, 그래서 다시 한번 복습을 하겠습니다. 파산재단이 부담을 허위로 증가시키는 행위의 대표적인 거는 가장임차인 만드는 거. 그 다음에 신용거래 구입 상품이 불이익한 처분. 여기는 카드깡은 해당 안 된다. 카드깡은 뒤에 나오는 파산 원인 사실을 속이거나 감추고 한 신용거래 행위에 이제 카드깡이 적용되고, 이 문헌은 신용거래 구입 상품의 불이익한 처분은 카드깡에 해당되는 게 아니라 실제 물품을 구입한 다음에 그거를 싸게 현금화하는 행위를 이제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형사범죄로 처벌을 받습니다. 카드깡은 파산법에서는 형사처벌이 아니에요. 별개의 어떤 여신 전문 금융업법 처벌 사례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처벌 규정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신용 구입 상품이 불이익한 처분은 사기 파산죄에도 해당됩니다. 그래서 이 항하고 파산재단의 부담을 허위로 증가시키는 행위, 이거하고 3. 신용거래 구입 상품이 불이익한 처분, 이거는 형사범죄가 되고, 그 다음에 현행법 하에서 카드깡은 뒤에 나오는 파산 면책 불허가 사유에는 해당되지만 형사처벌이 아닌 파산 원인 사실을 속이거나 감추고 한 신용거래 행위에 적용된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